한국 무기는 북미 무기를 그냥 따라 만든 거죠. 성능을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 출신의 여자 장교가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인 남성에게 봉투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봉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완 글레이즈 중위입니다. 캐나다 포병대에서 대포의 점검과 운용을 담당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제 임무였죠. 레드메어 기지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난로는 윙윙 소리만 내고 방은 여전히 싸늘했죠. 단정한 제 제복과 노트를 펴놓은 자리만이 따뜻해 보였답니다. 그날 아침 차가운 회의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어요. 글레이즈 중위님, 오늘 사용자 대표로 참석하실 겁니다. 어제 대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었어요.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내야 했죠. 제 아버지는 클라크 글레이즈 대령이십니다. 방위사업청 평가 자문관으로 일하셨었죠. 몇 주 전부터 아버지는 한국 포병 시스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잘 몰랐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기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시아 브랜드 정도로 여겼었죠. 혹한의 캐나다에도 견딜만 할까 싶었답니다. 회의실 문이 구시정각에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들어왔었죠. 인사 한마디 없이 노트북을 탁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위시스템 기술협력 이사 문세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K9 자주포요? 캐나다 조건에서요? 저도 모르게 의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었어요. 그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더군요.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대신 노트북 화면을 열어 실제 시험 사진과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압도적 화력이 핵심입니다. 그가 압도적 화력이라고 강조하자 한국에서는 무기가 고장나면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이었답니다. 다른 업체들은 번쩍이는 브로슈어만 가져왔었어요. 문세윤 이사님은 영하 35도 눈밭에서도 과열 없이 반복 사격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C-105포는 지난 겨울 훈련에서 모터가 과열됐었어요. 제가 털어놓았더니 그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온도 극한 환경에는 특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앞으로 숙였죠.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즉시 시험 결과나 기술 사양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운용 자격증은 없지만 직접 사격장전 정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 제 안에서 확 바뀌었었어요.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죠. 현장을 알고 장비를 체험한 전문가였답니다. 끝날 무렵 그가 공식 초청장을 건네주셨어요. 사용자 자문으로서 저희 시험장을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얼떨떨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기지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무기 평가 가보는 게 좋을까요? 가봐야지.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었답니다. 눈 내리는 캐나다 하늘을 바라보며 문세윤 이사님의 차분한 자신감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차가움은 제 캐나다 겨울 외투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캐나다보다 따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1월의 날씨는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문세윤 이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정장 대신 두툼한 빨간 패딩을 입고 계셨었어요. 제가 걸음을 옮기자 그의 표정에 작은 미소가 스치더군요. 글레이즈 중위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로완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모르게 정중함 대신 친근함을 내뱉었답니다. 왜 그리 말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를 세윤이라고 불러주셔야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접히더군요. 오늘 같은 날씨야말로 시험 환경으로 최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인천에서 북쪽 시험장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지나가더니
이내 눈 덮인 산들이 펼쳐졌죠. 고향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풍경이었답니다. 달리는 길 옆으로 세윤 이사님께서 이곳저곳을 가리키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캐나다 회의 때처럼 또렷하고 정확한 어조로 한국의 역사를 들려주셨었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그가 산을 가리키며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가 군데군데 박힌 설산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엔 수세기 동안 나라를 지켜온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희 엔지니어들은 정확성과 내구성을 따로 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까워질수록 세윤 이사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니까요. 시험장은 캐나다에서 보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모든 장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헛된 동작 하나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K9 자주포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고 긴 포신과 거친 지형을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인상적이었죠. 근처 온도계가 영하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발사가 산골짜기에 우렁찬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계적 문제를 찾으려 눈을 부릅떴지만 세 발 모두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했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터뜨렸었죠. 그는 자랑 대신 직접 확인해보라며 자주포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설명이었죠. 저는 운용 자격증은 없었지만 직접 사격하고 장전하고 정비까지 해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대신 전통 찻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온돌바닥의 방석에 앉아 작은 찻잔을 손에 쥐었었죠. 보리차의 뜨끈함이 손끝과 목구멍을 데워주더군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세윤 이사님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 감독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우리는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과 저녁 식사 어떠세요? 갑자기 물으셨을 때 저는 놀랐었습니다. 공식 일정에 없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날 밤 한옥의 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진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미소는 통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온 목적이 포병 시험이었지만 이제 사람과 문화를 체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졌던 편견들은 햇살에 녹은 눈처럼 사라지고 있었죠. 발사 시험은 닷새 더 이어졌습니다. 매일 K9 자주포는 제 예상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었어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정확히 발사했고 눈이 수북한 길을 매끄럽게 달렸죠. 캐나다 장비처럼 고장나거나 과열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세윤 이사님이셨습니다. 다른 기술 이사님들과 달랐었죠. 장비 이야기를 늘어놓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구석구석을 꿰고 계셨더군요. 셋째 날 혹한 기동 시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눈길 코스에 언덕과 도랑이 있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관측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 하나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이 껌뻑하다가 완전히 깜빡 끊겼었죠. 대부분 감독관은 기술자를 부르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윤 이사님은 달랐습니다. 바로 눈밭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패널을 열고 직접 수리하기 시작하셨죠. 추위에도 손가락이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분 만에 모니터는 다시 살아났고 모든 수치가 화면에 뜨더군요. 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지 구내식당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여쭤봤습니다. 주변에선 병사들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기술협력 이사님이시면 다른 분을 부르시면 될 텐데요. 세윤 이사님은 제 질문에 살짝 놀라시더니 커피잔을 감싸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진 시스템은 하나도 모른 척할 수 없어서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잖습니까? 그 답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전문가에게만 떠맡기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었어요. 한국에 온 목적은 무기 체계 평가였는데 제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기술이 캐나다 것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K9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세윤 이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장비를 꺼내고 분해해본 전문가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시험장에 가려던 제게 세윤 이사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오늘은 비무장지대에 가봐야 합니다. 방어 기술을 이해하시려면 개발 배경을 알아야죠. DMZ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국경 중 하나죠. 북쪽으로 달릴수록 검문소가 늘어났습니다. 병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을 살폈죠. 관측소에 도착해 저는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도 나무도 똑같아 보였지만 수천 개의 무기가 양쪽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세윤 이사님이 제 옆에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무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칼바람이 뺨을 스치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이 얼어붙게 했었답니다. 제 사고가 얼마나 보호막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깨달았죠. 캐나다에서는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충돌을 대비해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험과 개선은 더 나은 성능 수치나 계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협에 대비한 준비였던 거죠.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포병 기술이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무기와 군인을 빚어내는지 깨달았었죠. 세윤 이사님도 저도 무슨 말을 더 할 수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세윤 이사님은 한국전쟁 기념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며 오래된 사진과 장비를 살폈죠. 사진 속 사람들의 결연한 표정이 장비 신뢰성을 말하던 세윤 이사님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이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전차 잔해 앞에서 세윤 이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였던 그는 남은 부품으로 차량을 고치며 싸웠죠. 그분이 아버지께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가족 대대로 이어진 치열한 현실이었음을 그제야 알았답니다. 손수 고쳐 쓰던 전통이 오늘의 손놀림으로 이어져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K9 기술 사양뿐 아니라 한국식 공학 접근법, 시험 철학, 역사적 배경 등 제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K9은 단순한 경쟁 장비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집념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시험이 끝난 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윤 이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기대 이상 배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포화 시스템뿐 아니라 그 너머를요. 그가 눈을 가늘게 하며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배움이죠. 차가운 시험장을 떠나며 저는 보고서를 쓰기 전부터 달라진 제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하고 배우고 깨달았는데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K9의 모든 도입 시험은 끝났습니다. K9은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죠.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제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윤 이사님께서는 마지막 밤을 전통 한식으로 마무리하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식당이었어요. 종이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낮은 나무 상자 위로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었죠. 고기 굽는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가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캐나다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식사 후 마지막 차를 마시며 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차는 가볍고 향긋했는데 평소 마시던 진한 커피와는 사뭇 달랐었죠.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어요. K9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 설계 철학은 우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주죠. 세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서로 묻지 못한 질문이 숨어 있었더군요. 밤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사님이 제 호텔 앞까지 운전해 주셨고 우리는 형식적인 악수로 작별 인사를 했었죠. 이 한 주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막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로안.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윤. 저도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준비하며 생각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캐나다보다 우수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할 사람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캘거리 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더군요. 아버지는 사람들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은빛 머리가 반짝였답니다. 어땠나? 차를 타고 가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설원 너머 산과 숲이 어제 본 한국 산맥과 닮았더군요.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더 뛰어납니다. 혹한 성능만으로도 도입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세윤 이사님은 어땠나? 능력 있는 분인가? 그 말씀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왜 여쭤보신 거죠?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었죠. 내 까다로운 딸에게 깊은 인상을 준 분이 궁금해서 말이야. 이틀 뒤 레드메어 기지의 장교 회의실에 섰습니다. 수석 장교들의 날 선 시선 앞에서 저는 시험 결과와 사진, 영상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더군요. 보고를 마치자 머서 대령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시안 제조 기준이 북미보다 낮다는 겁니까? 믿기 어렵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켜고 답했죠. 대령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K9의 철학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많은 면에서 우수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글레이즈 중위의 평가는 당사 기술팀의 독립평가와도 일치합니다. 도입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캐나다는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첫 물량은 2달 뒤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곧장 세윤 이사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들어옵니다. 2달 뒤에 첫 물량이 도착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평소 진지한 얼굴이 활짝 웃음으로 바뀌었죠.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제가 도입팀에 함께 할게요. 여기 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기 훈련과 설치를 감독해야 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답니다. 2달이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제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으니까요. 그리고 2달 뒤 세윤 이사님을 다시 만날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조달 결정 이후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겨울이 천천히 봄으로 바뀌며 눈이 녹아내렸어요. 갈색 풀잎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던 그때 저는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습니다. 세윤 이사님과는 주 1회 화상통화를 했었죠. 처음엔 K9 인수 준비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적인 이야기로 옮겨갔었어요. 저는 레드메어에서 자란 이야기와 아버지와 로키 산맥을 캠핑했던 추억을 들려드렸고 그는 서울에서 자란 어린 시절과 전통음악 사랑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가야금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 꼭 들려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포 대신 가야금을 켜는 모습을 상상하며 답했죠. 드디어 첫 K9 자주포가 레드메어 기지에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었어요. 제복을 다림질하고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빗었죠. 군 행사 때 약간의 화장까지 시도했었답니다. 인수식은 격식 있고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연설, 대표자 악수, 사진 촬영이 이어졌죠. 봄 햇살 아래 일렬로 서 있는 자주포들은 긴 포신과 짙은 녹색 도장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세윤 이사님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마침내 그가 한국 대표단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을 다시 차려입고 계셨는데 2달 전 첫 만남의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사람들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프로토콜상 정중한 악수가 맞았지만 우리에겐 그럴 틈이 없었어요. 오래 떨어져 있던 친구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가에 진심 어린 감정이 어렸었죠. 다음 이틀 동안은 기술 브리핑과 운용자 교육으로 꽉 찼었습니다. 세윤 이사님은 캐나다 병사들에게 혹한 유지보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의 인내와 전문성에 감탄했죠. 우리 병사들도 곧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로키 산맥의 자연미를 소개했었습니다. 녹아내리는 마지막 눈 조각 사이로 등산로를 걸었고 반쯤 얼어붙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보답으로 세윤 이사님은 제 아파트 작은 주방에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며 젓가락질을 서툴게 따라하는 저를 보며 함께 웃었었죠. 그와의 마지막 밤, 작별 인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마침내 다가오는 이별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윤 이사님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럴 필요 없어요. 기술 협력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영상통화는 거의 매일 하게 되었답니다. 3달 뒤, 저는 휴가를 내어 서울을 찾았어요. 그는 관광객이 모르는 숨은 명소와 가족을 소개해 주셨죠. 조용한 벚꽃 나무 아래 공원에서 세윤 이사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K 방위 협력 이니셔티브에 정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눈빛에는 기대가 어렸었어요. 일자리 제안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그의 미소가 모든 걸 답해 주었답니다. 1년 후, 우리는 2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한옥마당에서 전통 혼례로 저는 화려한 한복을 입었고, 2번째는 레드메어 기지 근처 작은 예배당에서 저는 군복이 아닌 웨딩드레스 차림이었죠. 아버지는 한때 아시아 제조 기준을 의심하셨던 분이지만 서울에서 제 곁에 서서 세윤 이사님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쁨은 만국 공통 언어더군요. 지금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집에서 캐나다의 푸른 호수와 한국 동화 그림을 벽에 걸며 아이방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온 어느 날 세윤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무슨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 가장 따뜻한 미래로 이끌었다는 거요.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문화와 언어, 오래된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매일이 새로운 이해와 도전, 기쁨으로 채워지죠. K9 자주포는 이제 캐나다를 지키고 있고 한때 회의적이던 저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두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장비를 바꾸고 어떤 만남은 삶을 바꿉니다. 제 만남은 둘 다 이뤄냈습니다. 처음 레드메어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만난 날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편견이었는지요. 한국 기술이 열등하고 문세윤 이사님은 그저 또 하나의 영업사원일 거라 생각했었답니다.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실수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삶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저와 세윤 이사님은 서울 발코니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는 단풍과 벚꽃, 메이플 나무와 한국 전통 이야기를 두 언어로 배울 테죠. 우리 아기는 최고의 한국인이자 캐나다인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탑승한 그 비행기가 제게 준 최고의 만남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아는 한국 무기에 대한 의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지만 세윤 이사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경외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 교감이 쌓였습니다. K9 자주포의 탁월한 혹한 성능뿐 아니라 기술을 넘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책임지는 전문가의 진심이 편견을 깨고 참된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가장 차가웠던 날 시작된 만남이 두 사람의 가장 뜨거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